이제 자연스럽게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판매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에 나와 있는 그 허혈성 심장질환과 같은 얘기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급성 동맥경화 증후군 또는 동맥경화 허혈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하는 허혈이라는 뜻이 뭐냐면 혈관이 막혀서 발생되는 질환이 통칭해서 허혈성으로 보시면 돼요. 허혈성 증상이 심장에 막혀 있으면 허혈성 심장이고요. 뇌에 막혀 있으면 허혈성 뇌질환을 그럼 다른 말로 뭐로 할까요? 피가 뇌에서 혈관이 막혀서 발생되는 뇌질환. 그렇죠. 허혈성 뇌질환은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에 관련된 건 다음 달에 하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의 정확한 정의를 보면 관상동맥이 또는 관동맥이라고 하는데, 관상동맥이 혈전 또는 색전으로 갑작스럽게 막혀서 혈액 공급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을 총칭해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허혈성 심장질환은 거의 대부분 영어로다가 almost 관상동맥의 축상경화증으로 인해서 발생이 돼요. 이름 힘들죠? 저도 처음에 입문할 때 의료 용어는 너무 힘들어요. 관동맥, 축상경화증, 뭐 추간판 탈출증, 무혈성 괴사, 뭐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요게 이제 자꾸 반복을 해서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관동맥의 축상경화증에 대해서 제가 좀 보면 죄송합니다.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허혈성 심장질환의 중요한 멘트는 뭐냐면 표시가 됐죠? 보이시나요? 갑작스럽게. 이 개념을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심장이 운동을 하려면 영양소를 받아야 되겠죠? 그 영양소가 뭐냐면 혈액하고 산소예요. 그 혈액과 산소를 받는 통로가 혈관이죠. 심장에 붙어 있는 혈관을 우리는 관상동맥 또는 관동맥이라고 하는데, 이 관동맥이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는 죽상경화증, 물론 좀 멘트는 어렵겠지만 죽상경화증이라는 것은 협착 소견이 있다는 소리예요. 죽상경화증 보면 이렇게 심장에 붙어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성인병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피가 좀 끈적끈적하다고 하죠. 그래서 흐르다가 혈관 내벽에 도롱뇽알처럼 달라붙어요. 그러면 찌꺼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죠. 좁아지면 혈압이 높다 보니까 혈관 내벽이 파열이 돼요. 그러면 출혈이 나오죠. 이 출혈이 피가 깨끗하면 정상인처럼 흘러나가면 좋겠지만 성인병 환자들은 젤리처럼 끈적끈적 하기 때문에 달라붙죠. 이 달라붙는 게 혈전 또는 피떡 들어보셨죠? 아주 젤리처럼 끈적끈적 돼가지고 달라붙으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그걸 우리는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혈관의 70% 이상이 막혀야지만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 증상은 당연히 흉통이죠. 가슴 통증. 그 이상이 나타나야지 증상이 여기 70% 이상이 나타나야지 증상이 되는 거고요. 70% 막히고 80% 막히고 90% 막히고 그 다음에는 다 막히겠죠. 그러면 TV에서 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혈관이 거의 다 막힌 상태에서 다 막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시간적으로 좀 표현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거의 대부분 막힌 상태에서 완벽하게 차단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예?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구나. 예. 불과 2초에 2초. 거의 막힌 상태에서 다 막힌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초. 2초 만에 막히니까 TV 보셨군요. 2초 만에 막히니까 퍽퍽 사람이 쓰러지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경우 우리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근경색, 허혈성 협심증 이걸 포함해서 뭐라고 그런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허혈성 심장질환은 우리 몸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협심증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심근경색으로 나타나고요. 돌연사로 나타나요. 이 세 가지 증상이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보여야 할 것은 뭐냐면 돌연사예요.
돌연사. 많이 들어봤죠? 어저께도 학교 선생님 돌연사 사망 나오던데? 돌연사는 이유 없이 사망한 거죠. 근데 돌연사의 90%가 심장 관련 질환이에요. 10%는 뇌혈관 또는 기타. 따라서 90%의 돌연사가 심장 관련 질환이다 보니까 이를 우리는 또 심장돌연사 또는 심장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돌연사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요. 그러면 우리 보험회사에서 소재권을 많이 등장하죠. 그러면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에 대해서 차이점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차이점 뭐죠? 심근경색하고 협심증? 제일 센스 있는 단어는 뭘까요? 너무 학부열파적인 대답이고요. 아니 뭐긴 돈 차이죠. 돈. 보험금 어떻게 해요? 살짝 막히는 거. 심근경색은 푹 막히는 거. 어이, 그렇죠. 무장님 포인트. 그렇죠. 협심증은 원래 따지면 제가 이제 그 준비한 거는 일단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보험금이죠. 보험금인데, 허혈성 심장질환 드러났으면 둘 다 나오죠. 근데 허혈성하고 제가 별도로 심근경색 진단표를 드러났으면 얘기는 확 틀려져요.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피보험자가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검사받고 확진을 위해서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3일 동안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주치의가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내려줬어.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나온대. 아, 도대체 이게 왜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물어보죠. 담보가 어떻게 되세요? 허혈성 1000이고요. 심근경색은 2000이에요. 납입보험료는 보장보험이 얼마예요?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죠. 무슨 뜻일까요? 이 분쟁 금액이, 만약에 이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인정되면 뭐 다 받는데 문제 나겠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오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건 심근경색을 보기 힘들고 협심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협심증밖에 지급이 안 된다 라는 목적으로 나오려고 하진 않겠지만, 그 속내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심근경색은 2,000원인데 2,000만 원인데 허혈성으로 1,000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으면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목적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분쟁 금액이 얼마예요? 분쟁 금액이 심근경색 못 받은 거 2,000. 그 다음에 허혈성은 준대. 협심증 인정해줬으니까. 그렇죠. 얼마야 납입면제? 20만 원이 20년 납이면 4,800이고요. 보험료를 한 2년 냈어. 그러면은 납입면제가 4,500이에요. 실질적인 분쟁 금액은 2,000이 아니고 6,000이에요. 6,000.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마치, 아니면 제가 심근경색이 안 되니까 협심증이 좀 더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납입면제, 협심증보다는 심근경색이 상당히 비싼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납입면제가 엮여있기 때문에 나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쟁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심증하고 심근경색의 제일 큰 차이점은 뭐냐면 흉통이 발생하는 상황과 지속이에요. 이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허혈질환으로 말씀드렸죠? 피가 안 통해서 통증이 오는 건데 둘 다 똑같아요. 협심증은 70%, 80% 막히기 때문에 어우 잠깐만 너무 아파 쉬면 좋아져요. 일시적으로 통증이 있다가 잠시 쉬면은 통증이 개선돼요. 이때 빨리 잽싸게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죠. 그 통증이라는 것은 잠깐 아픈 게 아니에요. 극심한 통증,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지만 심근경색은 협착에서 더 나아가 심장이 손상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잠깐 쉬어도 호전이 없어요. 그래서 응급질환으로 인정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심근경색이 되게 중요하죠. 심근경색의 진단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심근경색은 요 5가지 과정으로 진단 확정이 돼야, 이 5가지 과정을 전부 충족을 하면 좋겠지만 전부 충족을 못할 수도 있겠죠. 5가지를 다 해도 좋겠지만
다 안 해도 좋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을 한번 보면 허혈성 증상의 기본적인 증상은 뭐로 시작한다? 통증, 흉통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시간이 조금 여유 있어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프게 느꼈던 제가 겪었던 가슴 아픈 사연을 한번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 자료, 강의 자료를 만들기 한 3, 4개월 전에 심근경색 환자를 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 차트를 보니까 제 가슴이 더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콱콱 막 찌르는 것 같고 뭐가 막 이렇게 쥐어 짜는 것 같아서 저도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럼 한번 심전도 한번 해보시죠? 심전도 검사를 했더니 심전도는 다행히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약을 하나 처방을 해줄 테니까 혓바닥 밑에다가 잘 살살 녹여서 드셔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없으면 심장내과 꼭 가셔야 돼요. 알겠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약 처방을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찔끔 보시면서 아니 근데 흉통이 얼마나 지속되던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하는 말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 흉통은 아까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협심의 흉통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누가 봐도 죽을 것 같아. 이게 최소 1분. 그리고 거기서 심한 흉통이 5분 또는 10분 또는 20분 가야지 흉통으로서 진단적 의의가 있는 거지. 뭐 10초? 너를 보고 오시더라고. 나가세요. 치료비 내시고. 아, 예. 하고 나왔다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는데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안 되네요. 좀 분발하겠습니다. 네. 심전도를 찍으면 이렇게 기계가 나와요. 그죠? 지진파처럼 막 파가 막 이랬는데 우리 의료기술이 상당히 좋아진 거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 이게 좀 심전도가 이렇게 돼 있죠? 잠깐만요. 심전도가 보면 요 위에 이렇게 영어가 써 있어요. 이거는 판도 결과라는 건데 이거를 누가 쓰는 거냐면 의사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뚜두두두 보고 바로 써주는 거야. 기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팝하고만 잘 활용하면 의사 선생님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바로 심전도에서 결과가 바로 나와요. 제가 한번 팝하고 번역기가 돼서 판독을 해드릴게요. 제가 샬라샬라 본부장님처럼 영어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좀 이따 나와요. 보면 노말, 그죠? 이거는 부정맥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해부 엔라지먼트 뭐가 확장이 됐대. 이게 잘 안 보이죠? 두 번째 줄이에요. 뒷부분 엔라지먼트 이거는 좌심방 확장이라는 소리고요. 그 세 번째가 레프트 LVH 이건 뭐냐면 좌심실 비대라는 소리고요. 마크 ST 분절이 마크가 체크가 됐대. 그런 소리고요. 마지막에는 노말 앞에 AB가 붙으면 반대의 개념이에요. 따라서 ECG상 이상소견이 있다. 이 AB가 붙었으니까 노말은 없다인데 심전도상 이상소견이 있다. 아까 했지만 제가 영어가 제가 손해사상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손해사상사를 준비를 한 게 한 22, 3년 전에 그래 열심히 해서 손해사상사를 하자라고 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손해사상사는 영어 시험을 안 봤어요. 그래서 영어 시험을 안 봐서 손해사상사를 시작했고 그게 이제 여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곤란해요. 어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파퍼고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냥 웃어주신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심전도를 하면 피검사를 해요. 혈액검사를 하면 우리가 이제 심장이 손상을 받으면 일정한 효소가 나와요. 제가 영어 공부를 했어야 돼. 의학 보면 다 영어예요, 다 영어. 그죠? 이렇게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맨 왼쪽에 M으로 시작한 거, 요게 이제 마이글로빈. 요건 제가 읽을 줄 알아요. 마이글로빈, 그 다음에 CKMB, 그 위에 CTNI, 그 다음에 CTNT, 요 네 가지가 대부분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암 추적할 때, 그죠?
암에 걸렸을 때는 일정한 효소가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이 심장도 괴사가 되면 일정한 효소가 나와요. 그 중에 요 4개인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TNI예요. 카디아 트로포닌 I. 나머지는 다른 조직에서도 손상되면 나올 여지가 있어요. 따라서 트로포닌 I와 CKMB가 중요한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보면 그래프를 좀 볼게요. 이게 가로가 X축이죠? 세로가 Y축인가요? 이게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가로로 가는 거는 시간대에 따라서 효소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를 그래프로 측정한 건데 지금 보면 한 6일, 7일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안 나오죠. 만약에 내가 진짜 너무 극심히 아파요. 참다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7일째 병원에 갔으면 이게 심근경색에 대한 이상 효소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또한 너무 맨 앞에 아까 돌연사가 뭐라고 그랬죠? 돌연사. 심장질환으로 1시간 이내에 사망한 거를 우리가 돌연사라고 하는데 돌연사 요 앞에 0하고 1 사이에는 돌연사인데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심장으로 얼마나 급하게 가시려고 이렇게 급사하신 분들은 아쉽지만 너무 빨리 가시면 측정하기 전에 이게 효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사망을 하세요. 그러면 앞에서 인정이 안 되고 다음에도 정상으로 나오면 이게 이제 심근경색증의 분쟁 사례가 되는 거죠. 그 심근경색 분쟁 사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 너무 좀 장황하죠. 그 다음에 심장 초음파를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진을 위해서는 조영술을 시행을 해야 돼. 이렇게 5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뭐 하나라도 약간의 미흡 판정이 발생이 되면 달라붙죠. 확 물어뜯려고. 물론 이제 그런 의도로 나왔다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그 찝찝함은 버릴 수 없는 거죠. 이런 5가지 중에 심근경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근요소상의 이상 소속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넷 중에 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미국 심장학회, 유럽 심장학회에서 요 중에 하나 또는 이거를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면 심근요소, 흉통, 심전도의 셋 중에 2개는 나오면 그래도 심근경색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아니 어떻게 심근경색 환자가 심장 초보는 멀쩡하고 조영술상 어떻게 혈중 소견이 없어? 이게 왜 저거야? 그거지? 이런 식으로 인정을 잘 안 해주는 거죠.